예, 지금부터 또 특집 방송으로 남북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삼지연공항에서 문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얼추 2시간 가까이 되니까요. 아마 도착하지 않았을까. 아직 뭐 도착했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일단 됩니다. 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 이제 2박 3일의 이 평양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또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백두산 사진 지금 아직 영상이 아직도 저희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사진으로만 봐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좀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여러 장 보이더군요. 우리 대통령이 상당히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기에서 천지 모습을 본다고 한다는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날씨가 뒷받침 안 되면은 갑자기 저기 이제 해발이 높고 하니까 구름이 사실 밑에서는 날씨가 좋고 괜찮다 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 구름 때문에 완전히 보일 수 없네. 그런데 이제 그 사진만 보니까 첫째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바람 그렇다 부는 모습은 보니까 안 보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아니면 친교 행사에서 이제 같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뭐 그렇게 기온도 그렇게 낮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 날씨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한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그 백두산에 갈 때는 중국을 통해서 가는데 중국을 통해서 가도 또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면은 뭐 완전히 구름이라든가 안개가 끼어가지고 못 보고 내려온다든가 사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래서 3대가 좋은 운을 타야 볼 수 있다는 말도 그렇게 과장이 아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원래 이제 대통령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때 왜 그 만찬장인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백두산이나 개머건을 트레킹하는 게 내 꿈이다 뭐 이런 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거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준 셈인 거잖아요. 제안을 먼저 했던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망까지 들을 정도로 두 분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양측의 정상이라는 선을 좀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친분이 깊어진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서 사실 그 비행기 트랩을 내려온 이후의 모습과 표정만 봐도 되게 엄청나게 반가운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사실은 좀 상기된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 간에 처음 이제 정상이 만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그런 어색함이 전혀 없었고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뭐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 북측에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영접을 하겠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두산 같은 방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건배 제의하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저게 판문점 회담 때.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최고의 예우를 했냐. 마음을 정말 쓴 그럼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뭐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외국 정상이 오지만 저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마다 거의 나타나잖아요. 가이드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대우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이례적인 행동을 많이 한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인간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미 또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뭐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 인간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우리 문성묵 센터장도 또 오셔서요. 오셨으니까 또 오늘 사진으로만 아직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센터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실 남북 간의 지금 화해와 협력,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 하는 것인데 그동안 남북 간에는 1945년 분단 이후에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굉장히 정말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장이 고조됐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북 간 화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각각 평양을 방문해서 회담을 했지만 그때 정상 간의 신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었어요. 한 번밖에 또 안 만났고. 그러면 한 번밖에 못 만났고 또 간격도 7년이라는 그렇죠. 세월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4월부터 지금 9월까지 4번 만났거든요. 그런데 횟수만 4번이 아니라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거의 내내 함께 다니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함께한 대화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걸 전달하고 또 김 위원장도 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아직은 이것이 남북 관계가 완전히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왔다. 신뢰가 구축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상 간의 이런 만남과 특히 백두산 이번에 정말 마지막 3번째 날 친교 행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백두산일 줄은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정 소장님 말씀대로 날씨가 안 받쳐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번 가면 1번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천지 오늘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바람은 오늘 맑은 날과 같이 남북관계의 미래도 정말 이렇게 맑은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사진에서 쭉 보셨겠습니다만은 저 케이블카가 4명밖에 못 타는 케이블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케이블카들은 여러 명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2 내외가 타니까 한 케이블카를 딱 채우는 상황이 돼서 일종의 적어도 이제 뭐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런 것도 그렇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두 사람이 또는 2 내외가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개인의 사담을 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모습도 그렇고 백두산이 저 친교 행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보다리 이상으로 상당히 또 편안하고 좀 더 어떤 우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백두산 친교는 뭐 도보다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도보다리 때는 조금 분위기가 진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오늘은 뭐 표정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또 이러한 산보를 하면서 이 친교를 한다, 또 정상 간에 한다는 것은 살짝 좀 우리가 부러워했던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주로 뭐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다른 여타의 대통령이 왔을 때 특히 이제 자기들이 가까이 하고 싶을 때는 따로 이제 이런 친교를 가질 수 있도록 뭘 한다든가 했을 때 야, 우리도 좀 저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나 하면서 사실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북한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친교를 가질 시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건 특히 이번에 이제 백두산까지 가서 양 정상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장 또 먼저 두고 싶은 것은 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백두산에 대해서 소위 자기들 성지로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민족의 성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지에서 앞으로 비핵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한반도의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환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씌울 수 없는 한 발자국들이 아닌가 뭐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예. 또 두 퍼스트레이디도 뭐 그렇죠. 음악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상당히 친밀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뭐 딸과
뭐 어머니 모습, 뭐 며느리 모습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전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일성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자신의 그 아내를 공개를 안 했잖아요. 거의 북한 주민들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연구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북한 주민들도 사실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맺는 어떤 모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김정희 여사를 계속 수행했다는 표현은 보다 같이 동행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계속 안내도 하고 또 남편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가서 네 분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편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국제사회에 보여지는 북한의 이미지가 은둔형 또는 독재국가 이런 이미지인데 그런 이미지 좀 탈피해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전 세계 어쨌든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면 전 세계 매스컴을 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데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친 김에 어제 저녁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었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인데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어제 그 상황부터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 특유의 짧은 어떤 그런 내용의 연설 문장 하나가 굉장히 짧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힘주어서 말하는 그런 특유의 연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저걸 직접 들은 평양 시민들 어땠을까요? 그래서요. 저도 평양 주민들 뭐 화면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아마도 우리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그것도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도 분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아마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듣는 것도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북한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북에서 오신 분 교수님 한 분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북에서 오신 분이니까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감정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굉장히 흥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흥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평양 여명거리도 생기고 뭐 대동강 무슨 수산물 식당 이런 것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장마당이 발전하고 핸드폰이 늘어나고 뭐 좀 삶의 질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지도자가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얻어내고 특히 남북 간에 그런 기회가 이제 올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는 한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확산돼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남측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저희는 이 대통령의 연설이 약 7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박수하면서 중단된 거 빼면 아마 한 5분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실 우리 귀에는 조금 생소한 그런 단어들,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연설을 하셨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그 표현은요.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갈라져 산 기간은 70년이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오래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에게는 핵무기 없는, 핵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건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했거든요. 한 걸음씩 뚜벅뚜벅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이 발걸음이 뚜벅뚜벅 가는데 정말 거침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설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좀 궁금했던 점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칭하기를 이제 나는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뭐 북한식 뭐 화법을 좀 뭐 감안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에도 보면 이제 평양 시민, 북한 주민, 동포 형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친근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평양에 와보니까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느꼈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자주적으로 또 강하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을 실은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소장님 저는 그 90도로 인사를 또 문 대통령이 하더군요. 사실은 지난번 공항 환영회 때 그걸 해가지고 좀 정말 이례적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또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정말 평양 시민들한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작심을 하고 정말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우러난 그 행동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대우라든가 그리고 또 환영을 해주는 모습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의 하나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그런 지위가 또 있으시니까 나름대로 여기에도 뭔가 이 속뜻이 또 있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 정부를 이끌어가면서 중요한 캠페인으로서는 사람이 먼저다 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차원 혹은 그런 의지 이런 것도 이 북한 동포들한테도 사실 연결되도록 하는 그 진심을 보였다. 이래 사실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말씀하시는 중에 들어온 영상에 있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공군 2호기가 지금 성남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속도를 줄이는 거 보니까 이제 얼추 다 온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 교수님, 오늘 대통령이 뭐 백두산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전망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그 삼전공항이라는데 작은 공항이기 때문에 공군 1호기가 못 가니까 아마 삼전공항에 가서 다시 평양 순환공항에 와서 1호기를 타고 오지 않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삼전공항에서 바로 이제 서울로 온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몇 번 이렇게 발표가 번복된 적이 있었죠. 사실은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오시는 걸로 발표를 했다가 또 나중에 이제 삼전공항에서 바로 서울로 들어오시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바꿨고요. 저기 아마 이제 1호기는 평양에 있는 것 같고 평양으로 또 일부는 가서 거기서 이제 평양 다시 1호기를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수용원 중에 일부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빨리 이제 귀국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첫째는 평양을 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절차도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군 2호기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은 그렇게 얘기했죠. 홍보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DDP에 있는 그 프레스센터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발표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제일 큰 관심사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실지 아니면 저기서 바로 그냥 청와대로 가셔서 다음 날 왜냐하면 본인이 보고를 좀 하시겠다 국민들한테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DDP로 가셔서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하실지 아니면 오늘은 그냥 청와대로 가셨다가 내일 또 다른 시간에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귀국 보고를 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절차들을 마치고 나서 다른 행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아까 3시에 윤창 수석이 DDP에서 본인이 이제 이게 아마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브리핑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는 아직도
확인이 안 돼서 예, 자기가 이제 의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뭐 이렇게 속보나 다른 기사로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후면 프레스센터 방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아무래도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직접 뭔가 갔다 온 다음에 귀국 보고회 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걸 하는 게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기억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27일 회담 결과는 아마 직접 브리핑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분명치 않네요. 그때도 원래 이제 그 기자단들한테 와서 브리핑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조금 돌긴 돌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판문점 쪽에서 킨텍스가 그때 프레스센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럼 오는 길이니까 거기에서 보고회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루머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는 않았다. 하지는 않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5월 26일 경우에는 아마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5월 26일 날 2차 정상회담 때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그랬죠. 말씀하신 기억이 나고요.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제 공동선언에 서명을 하고 양 정상이 나란히 서서 이제 연설을 했거든요. 짧은 연설이지만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내용 중에 제 가슴에 딱 남는 꽂히는 그 표현이 뭐냐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북한은 모르겠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고 추진하면 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할 수 없지만 우리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곧 관계자가 지금 이제 비행기 문이 문을 열릴 것 열려고 앞에 같은데요. 가 있네요. 문이 열립니다. 자, 대통령이 바로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호원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여성 한 분이 지금 내려왔고요. 앞에는 경호원이 지금 일단 밖의 상황과 지금 안의 상황을 좀 보면서 밖에 있는 그 경호 관계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지금 안쪽 상황에 이제 뭐 대통령 준비가 좀 뭐 내려갈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 3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2시간 10분이면 좀 오래 걸린 것 같네요. 그렇죠.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가실 때는 사실 뭐 50분, 1시간도 좀 덜 걸렸거든요. 아마 이제 루트가 달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삼지연 공항에서 오시면서 그러니까 서해 항로, 직항로로 오시긴 하지만 평양에 출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양의 삼지연 공항까지도 한 1시간 조금 못 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종이 바뀌어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지금 도열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얼굴로 확인한 사람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 있는 것까지 제가 좀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제 밖에 트랩 위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트랩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표정 상당히 밝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굉장히 그 일정이 많아서 피곤할 법한데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표정 두 분 너무 밝습니다. 임종석 실장 모습도 보이고요. 한병도 정무수석도 얼굴 보였고요. 군 관계자도 한 사람인데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늘이 조금 흐리지 않습니까? 그 흐린 하늘을 뭐 완전히 있게 만들 만큼 여기 있는 뭐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환합니다. 지금 뭐 천천히들 걸어서 이제 공항 청사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뒤에 정우영 실장도 모습이 보이는군요. 오히려 정우영 실장이 좀 더 피곤해한 모습이 좀 보일 정도입니다. 대통령 내부는 정말 표정이 밝습니다. 김부겸 장관과 지금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표정만 봐서는 왠지 DDP로 바로 가지 않을까. 임수석 실장 뭐 환하게 웃곤 합니다만은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자 계속 뭐 영상 보시면서 이 얘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표정이 밝다라는 건 본인 스스로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 문 대통령의 표정을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틀째 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그 표정이 맞아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하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합의가 사실 나와 있었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쏟아내 놨죠.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 지금 표정을 많이 단속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제 집에 있다고 하면은 아마 표정 단속이 제일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만면에 웃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띌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참 담담하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제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 다시 영상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상회담 두 번째 마치고 나오신데 실제 저도 이 자리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패널들도 야 큰일 났다. 뭔가 표정이 안 좋다. 아마도 비핵화 관련된 뭔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요구라든가 또 희망이라든가 이것이 너무 저버려진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막상 결과는 상당히 달랐다 하는 측면에서 두 정상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그 김정은 위원장도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시쳇말로 우리 표정 단속 좀 하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사실 있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너무 그 표정 단속이 잘 됐었다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거는 저는 그것도 잠깐 보였거든요. 노광철 민무력부장이랑 우리 그 국방장관이랑 그 서로 이제 사인하고 교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펼쳐 보이는 데서 노광철 민무력상이 좀 약간 머뭇거리거나 잘 못했죠, 서툴었죠. 그걸 뒤에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막 되게 불안한 듯하게 이렇게 보는 장면이 한 커트가 잡힌 것도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도 아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사람이구나 저렇게 자기가 하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밑에 부하가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하니까 얼마나 뒤에서 이렇게 뭐 좀 걱정스러웠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들 정도로 아니, 그런 모습도 저희가 이번 남북 정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잠시 후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DDP를 방문해서 직접 대국민 보고를 한다 그러면 뭐 다시 연결해서 그 내용을 듣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성과 얘기를 저희가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좀 세 분 다 상당히 좀 이번 성과가 비교적 좋았다라는데 좀 일단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좀 꼼꼼히 따져서 살펴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시간이 허하는 데까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비핵화를 먼저 해볼까요? 군사적 충돌 방지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비핵화가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북미 간의 미북 간의 핵 협상이 교착 국면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출발하는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고 청와대에서 출발하면서 그런 언급을 하셨어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에 막혀있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성과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만큼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잘 아시겠습니다만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 완화 그다음에 평화체제와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이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든 이 모든 것들이 비핵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간의 뭐 체육교류라든지 문화교류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뭐 철도 도로의 현대화라든지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완화돼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 대통령은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 다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사실은 어제 뭐 표정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서 이 핵과 관련한 내용이
좀 기대 이하인 것보다라는 순간을 했는데 일단 선언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된 부분이 발견이 된다. 이를테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전문가들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 또 조건 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앞서 없었던 얘기고 4.27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진전이 됐지만 그러나 그 직전에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선언의 내용에는 검증에 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어제를 거치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미국의 반응, 이제 곧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제 나온 선언과 함께 무언가 정의용 실장이 말한 대로 플러스 알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열고 진전시킬 수 있는 뭔가 전기가 되지 않겠나. 일단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협상을 이어놓는 데까지는 일단은 성공했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성과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큰 성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거를 이은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오후에 브리핑 때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그 상응 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뭐 그가 뭐가 될 거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본부장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상응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 상응 조치는 이미 다 공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남북 관계가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했던 게 사실은 명확해졌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해달라는 거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핵 리스트 신고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고 사찰 리스트. 어찌 보면 이게 명확하게 둘 다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상응 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뭐 상호 간에 주고받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북미 간에 지금 불신이 아직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라고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내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놨을 때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불신감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선트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합의문 내에 절차가 2개가 들어있잖아요. 동창리 그거는 참관하에 폐기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핵시설,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 상응 조치가 되면 그 상응 조치라고 하는 건 주고받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맞교환 형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미 간에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먼저 누구한테 하고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조율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맞교환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시간에 같이 하자 이런 개념보다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조건, 이런 조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은 쓰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실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많은 내용이 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발표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들은 내용을 모두 다 합의문에 집어넣어버리면 북미 회담이 알맹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 북미 회담에서 성과로 나와야 될 것은 남겨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비핵화의 사실 실질적인 당사자로 합의를 해야 될 사람은 우리도 물론 실질적인 당사자지만 북미잖아요. 북미.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정 부분 김정은을 만나서 딜을 하고 거기서 뭔가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신고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잠깐만 저 화면에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뭐야 저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서울공항 상황이고요. 저 차에 대통령이 타실 차인지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돼서 일단 밖에서 경호원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탄다면 저 차를 타고 이제 DDP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차량 대기 중이고요. 정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본래 이 비핵화 관련돼서 북한의 그 비핵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과정, 프로세스
이 기본적인 데서는 변화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 기본적인 방식이라든가 프로세스 같은 그것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내용 자체는 좀 진일보된 것을 내놨을 때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럼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대로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 북한은 사실은 그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셀프 비핵화라 그래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한다 그럽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IAEA가 뭐 사찰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세계 핵 평화를 위해 가지고 자기들 여러 가지 뭐 중단할 건 중단하고 뭐 아니면 또 폐쇄하고. 그렇죠. 예, 그런 예.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 나왔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예, 예, 자, 예. 봐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걸 보여줬거든요. 자, 이게 우리는 진일보한 나름대로의 비핵화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더 이어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가장 또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만 있으면 뭐합니까? 핵탄두만 있으면 그것을 운반할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ICBM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ICBM과 예. 관련된 미사일 이 수단 자체를 그렇죠. 앞으로 더 이상 개발 고도화시키지 않겠다는 표시로 이건 해체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거 내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더 나간다면은 만약에 여러 가지 상한 조치가 있다면은 사실상 영변 핵시설조차도 이번에 만약에 자기들 폐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더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뭔가 진일보시킨 게 뭐냐. 사실상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대 폐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면은 창관단이 사실 없었다. 예. 소위 사찰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사실 빠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진정성이 빠졌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예. 아마도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설득하려고 들어갔지 않았겠느냐. 네. 자, 이거는 이번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을 그렇죠. 허용했다라고 바로 표현하더군요. 그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그런 진일보 시켰다 손 치더라도 방식에 있어서 좀 이제까지 저쪽에 미국 쪽에서나 유엔 쪽에서 바라는 것은 핵리스트 자체를 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찰 거기에 예. 따라서 사찰하고 그다음에 검증받는 이건 방식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어떤 합의 내용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어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럼 사찰 수용이 뭘까 하는 건 바로 창관단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 사찰 그 정도는 내가 사찰 받겠다 하는 요 디테일한 내용은 앞으로 미북 실무 대화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지금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대로 북한을 미북 대화가 가능하도록 움직인 것들 이렇게 본다면은 나름대로 비핵화에 일정 부분은 성공을 했다 하는데 이제 이어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그렇죠. 때는 또 우리 기다려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사실은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핵 없고 우리 쉽게 생각하면 비핵화라는 공식적인 표현을 자가 육성으로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말씀하셨던 영변 물론 상응하는 조치가 전제 조건으로 깔리긴 했습니다만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폐기까지 나오고 본인이 한반도에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육성을 언급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쪽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예, 그렇죠.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때도 합의를 하고 양 정상이 나와서 나란히 연설을 할 때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언급은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비핵화라든지 이런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쓰진 않았죠.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거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아마 내부 사정이 그렇죠. 있을 것이고요. 예. 다만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두 번의 어떤 공식 회담을 통해서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본인의 의지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북미의 양자 협상을 이끌어낸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이걸 성과라고 말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는 그게 성과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 성과는 이제 만나서 거기서 정말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그게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되는 것인데 아마 그건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날렸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환영한다. 예. 성공적인 회담이 된 것을 환영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우리 비건 대표, 북측 대표와 만나도록 제안을 했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리용호 북한의 외상관회가 만나서 또 협상을 하겠다. 얘기했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그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에서 얘기한 건 분명합니다. 날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 일기 임기 끝나는 그 시점까지 비핵화를 완성합니다. IAEA를 포함한 국제 원자력 기구를 포함한 사찰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비핵화를 그때까지 완성하는 일정표를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메시지에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에 임할지 또 앞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중에 만약에 열린다면 거기서 어떤 합의가 나오게 될는지 그게 이제 결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보탠다면은 소위 그 사찰 문제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사찰하고 또 북한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찰하고 이 개념이 다르지 않겠나, 또 방법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찰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좋다. 자기들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하고 핵 폐기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고 이런 그 조치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사찰을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행위만 하고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지난번에 그럼 이것을 이제 IAEA가 뭐 예를 들어 전문 그 기술진이 들어가서 그건 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찰로 자기들은 또 이래 받아들이는 어떤 그거 한데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그것을 그러면 과연 그걸 사찰로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북한으로서 저는 내놓을 카드 내놨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2차 이제 미사일 시험장 또 폐기, 그 다음에 또 이제 3차가 영변 핵실험장을 폐기할 수도 있다.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조치에 따라서. 그럼 이게 벌써 다음 단계 지금까지 감춰놨던 것을 던져놨으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미국과 새로운 어떤 비핵화 관련된 뭐 사찰이든 검증이든 이런 방식을 가지고 뭔가 이게 한번 겨뤄보겠다. 앞으로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 의도는 이미 나왔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번에 만약에 미국 대화해가지고 만나게 된다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이걸 미국한테 자기 방식을 설득하려고 하겠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그 비핵화 관련된 1차적인 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나름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일종의 로드맵을 살짝 로드맵을 이미 던졌다고 봐요. 일단은 나온 셈이니까 이제 정말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 진짜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뭔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24일 현지 시간 24일 날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일 거고요. 그 뒤에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 이 폼페이오의 뭐 방북 요 정도가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가시거리에 있는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한 2달 안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6일인가요? 11월 초니까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2달도 채 안 남은 건데 한 달 조금 더 남은 셈인데
이 한 달 반도 채 안 남은 이 기간이 정말 그야말로 경랑이 몰아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스케줄들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성과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특히 저는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뜻,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는 제안까지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또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이게 합의문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까지 설명할 것이고, 그 설명에 따라서 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은 외곽에서 만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나거나 빈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되고 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북한을 한 번 더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한번 만나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정 부분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얼개가 짜이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간선거 전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시기적으로 그게 좀 촉박하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그 전에 하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뭐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면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 대통령이 초청을 했잖아요. 한국으로, 서울로 초청을 했는데 뭐 서울이 될지 아니면 다른 곳이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얘기가 잘 풀려서 북미 정상회담이 일찍 끝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중간선거 전에 끝나게 되고,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늦가을이나 겨울 초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게 되면 서울에서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들이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이제 오게 된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서울 오게 된다 그러면 북한 최고조에서는 처음이기도 하지만, 무게로 봤을 때는 그냥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정상회담, 그러니까 4차 정상회담만 하고 가는 것 때문에 오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이를테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와서 뭐 이를테면 남북 미 3자 뭐 정상회담이 열린다든가, 뭐 거기서 종전선언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이벤트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너무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해석들도 막 나오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3번을 갔어요. 김대중, 노무현,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3번 평양을 갔는데, 북측의 김정일, 이제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기로 약속은 했지만 안 왔는지 하여튼 못 왔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보여준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는데요. 오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분위기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에서, 북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데, 뭐 나온 게 뭐 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앞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협상이 잘 풀리고, 말하자면 비핵화의 일정표, 초기 조치, 정말 북한의 핵 폐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셀프 비핵화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검증하는 확실한 비핵화, 그리고 비핵화에 상응하는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함께 대북제재 완화,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합의가 되는 그런 확실한 진전이 있으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전이 없이 또 역시 협상 국면이, 미북 간의 협상 국면이 길어지고 별 성과가 없고 이런 상태면 아마 오는 발걸음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또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월에 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거기에 대한
뭔가 확실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예. 미국이 수행할 만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 한결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거하고 마침 제가 연관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그야말로 환영 속에 온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의 어떤 그런 방문 자체를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비핵화 자체가 자기들 방식의 비핵화 그런 식만 갖고 얼버무려졌을 때 사실 그거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미국이 분명히 그걸 있는 것 받아들일 같아요.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바로 이제 북한식의 어떤 그 셀프 비핵화, 소위 자기 그 자발적인 비핵화 조치 이것을 어느 정도 얼버무리는 차원에서 수용을 하고 또 그것의 대가로 무슨 평화선언을 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사회도 좀 분열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분열된 상황에서 또 이 그 서울 답방 이 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를 더 분열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가 사실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합의문 내용 자체가 나름대로 또 진일보했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 하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또 이게 이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설득력 있게 이게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걷게 된다면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DDP를 방문해서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아마 지금 차로 아마 가는 모양이라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희 방송 중에 아마 연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결되면 당연히 바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좀 계속 기대 섞인 얘기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시나리오라는 건 어차피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쁜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윗을 통해서 내놓은 그 어떤 반응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기대에 차 있는 그런 반응이지만 중간 선거가 11월 초라는 거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이게 남아있지 않다는 걸 감안했을 때 그 사이에 폼페이오의 방북이라든가 2차 북미 회담 이런 어떤 일련의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이런 일정들을 소화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만약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틀어지거나 이랬을 경우 중간 선거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 선거에서 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DDP로 가겠군요. 이제 보고대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두 대통령 내외가 좀 이제 전용 차에 방탄차에 좀 탑승을 했죠. 문이 닫혔네요. 성남 서울공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차가 막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에스코트를 받는다고 하면 시간이어서.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어서 그런데 에스코트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을까? 신호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위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일이어서 대통령이 가시는 길이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사이드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약간 청담대교까지는 신호가 없으니까 쭉 가긴 할 텐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방송 아마 끝날 때쯤 도착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이제 DDP 도착해서 만약에 이제 말씀을 하게 되면 이제 연결을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제가 드리다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안 될 경우 중간 선거에 또 성적이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걱정스러운 게 또 이 양반이 또 강경하게 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처럼 안 좋은 시나리오가 돼서 제대로 안 되고 중간에 또 삐끗해서 틀어져서 방북도 무산이 되고 예를 들면 비핵화의 진전이 없고 중간 선거를 치렀는데 거기서 성과가 안 좋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트럼프는 또다시 비핵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두 번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그러니까 본인의 두 번째 대선에 또 어차피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가야 되는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또 뭐 그 한 여성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그것도 발간이 됐어요. 피어라는 책도 발간이 됐고 뉴욕타임즈의 기고문도 발간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쨌든 그 모 여성과의 관계 때문에 그 여성이 직접 글을 쓴 게 또 발간이 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러시아의 스캔들 문제도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는 미국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에 임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돌파구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비핵화 담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잘 뭐 제대로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끈을 완전히 끊을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본인의 두 번째 재선을 위해서 일정 부분 비핵화 문제를 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판을 흔들어서 본인이 주도하는 쪽으로 판을 끌고 가려는 의도는 갖고 있겠지만 이 판 자체를 완전히 깨버리고 다시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혹시 두 분 우리 최 교수님 생각에 또 동의하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좀 긍정적으로 최 교수님께서는 중간선거에서 지더라도 재선 때문에라도 다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협상과 대화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을 했고 흥미롭다. 뭐 영어로는 exciting이라는 표현을 글쎄요. 썼고요. 역시 폼페이오도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폼페이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미 협상을 주도하는 중심인물로서 본인들이 전개하고 있는 것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는데 역시 이것과 함께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 이사회 긴급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미국이 먼저 판을 깨거나 협상을 깨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북한이 이번에도 사실은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지난번에 6.12 회담이 한번 삐끗하다가 열렸고 이번에 또 김영철이 미국을 폼페이오를 향해서 빈손을 내면 오지 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삐끗했고 앞으로 또 북한이 이 가다가 또 뭔가를 하게 된다면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미국이 먼저 협상을 깨겠다. 아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협상을 깬다는 것보다는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거기서 이제 연관해서 앞으로의 그 관건은 사실상 그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그것은 거의 상수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의 스스로 그 비핵화 과정을 걷겠다. 이 방식은 안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뭐냐. 저쪽 미국 트럼프 정부나 아니면은 뭐 IAEA라든가 국제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대화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렸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간 선거라든가 아니면 또 다시 재선 같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게 대화는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한 정도 이런 그 북한식의 자발적인 이런 조치들 이것을 가급적 수용해 나가면서도 그 비핵화 프로세스 자체, 정식적인 프로세스 자체를 걷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은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이 더 강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대북 제재라든가 이것이 더 강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군사적 옵션까지 해가지고 더 강화된다, 확대된다든가 이래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서울에 있어서 이 답방 문제는 첫째 이제 그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이런 게까지 자꾸 이래 연결이 될 가능성은 지금 어느 때보다 좀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은 사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주제 비핵화 얘기를 이제 세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얼추 다 들어봤고 향후 일정까지 사실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정말 이제 경랑이 몰릴 수 있다는 데서는 이제 대부분 세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큰 얘기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협 얘기인데요. 예. 지금 화면 잠깐 보죠. 이게 천지 모습입니다. 이제 영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앞서 아마 사진으로만 봐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좀 영상으로 오늘 오전에 이 두 정상이 올라갔을 당시에 이제 천지의 모습을 백두산의 모습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저렇게 좋은 날씨 뭐 반농담 삼합니다만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물론 화면이지만 보시고 계십니다. 경협 얘기를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30분 채 안 남기 때문에 이제 경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부터 먼저 좀 말씀 좀 들어보죠. 일단 저희가 봤을 땐 17명이나 뭐 이 특별수용원으로 대기업 총수도 3명이나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 보다 싶었는데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 양미원 가고 뭐 일부 산업시설 시찰했다는 정도밖에 없어서 언뜻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별거 없었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의미를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아마 염두에 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협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정부는 그거는 명확하게 저는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어떤 태도가 없이는 지금 유엔하고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경협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우리 정부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 4대 그룹 총수들 물론 교육엔 2분밖에 안 오셨지만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 사람 만나서라도 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무슨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걸 또 빌미 삼아서 나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협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된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그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가서 뭐 경협에 대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합의문 안에 관계가 진전되고 조건이 조성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앞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조건이 형성됐을 때 가능한. 그거는 결국 비핵화라고 저는 보고 대북이나 유엔 제재가 풀렸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해요. 재벌 총수들이 같이 간 것은 첫 번째는 북한에게 일정 부분 본인들이 비핵화를 잘 진행하면 이분들이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이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김영철을 뉴욕까지 불러가지고 마천루를 보여줬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그것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가보셔서 직접 보면서 북한에 이런 모습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대북 제재가 풀리게 되면 이런 부분에 투자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갔을 거다. 그래서 당장 큰 뭐 경협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양미원 간 거는 산림 그 회복, 그러니까 민둥산이 많잖아요. 북한에서 워낙 뗄감 막 뭐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복원하는 문제는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경협이라는 표현을 써도 저는 뭐 경협이라고 쓰지 않고 싶은데 어쨌든 남북 간의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실제적인 경협은 비핵화나 아니면 제재가 풀렸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두 분도 좀 각각 이번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이번에 보시면 합의문에 일부 내용이 좀 들어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각각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센터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인이 동반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는 왜 경제인을 대동을 하느냐, 지금이 과연 그렇게 가야 할 일이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첫째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4.27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지와 준비는 다 돼 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북측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약에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재가 완화가 되고 그래서 경제 협력을 실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그때 그냥 급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미리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적어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그룹의 총수들 이분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버는 일에 아주 귀재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최태원 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예. 없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북쪽의 관련 사람 인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에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아마 우리 준비 차원의 어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합의에도 보면 이 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착공식을 연내야 한다라는 건 돼 있는데 착공을 하고 바로 공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착공 시기라고 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철도도로 연결되는 게 경의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 문산 뭐 이 도라산까지 철도가 쭉 돼 있고 북측만 현대화하면 바로도 할 수 있겠지만 동해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일부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예, 꽤 새로 이렇게 깔아야 강릉으로부터 되거든요. 지진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꽤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쪽부터 복원해 나가는 그런 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금강산 뭐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다 붙여놨습니다.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산림 복원에 대한 협력은 그건 즉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합의서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글쎄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근데 우리 남쪽에서 지금 우리 문세타님 말씀하신 그 속초에서 제진까지 100km 구간, 그 다음에 문산에서 개성에 조금 남은 거, 거기는 우리가 남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거는 우리 뭐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우위의 우선 문제인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비핵화가 돼야 경제가 되고 하는 그렇죠. 그런 패러다임이라보다는 저는 좀 더 좀 전향적으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남북 관계 발전은 미북 관계의 부산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지고 오히려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 하는 것을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물론 비핵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만 실질상 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할 수 있는 곳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우리 남북한의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 또 이것이 잘 되면은 오히려 비핵화 대화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걸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도로 연결하는 어떤 그것을 준공회가 참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착공식을 한다 했거든요. 착공식을 한다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내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북한 관계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다는 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군사 부문입니다. 군사 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유엔사라든가 미국과 조율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남북한 관계 직접 할 수 있는 건 뭘까 해가지고 남북 국방 당국에 사인을 하고 뭔가 이제 우리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다시 얘기하면은 역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강하게 좀 시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영상이 계속 들어오는군요. 지금 장면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 삼전 쪽 같은데. 삼전 공항에 도착을 해서 좀 두 정상이 만나서 지금 저희가 물론 이게 그림이 아주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삼전 공항에 도착을 해서 차로 장군봉으로 이동을 했고요. 장군봉에서 이제 천지까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케이블카를 타고 좀 내려가는 건데 이게 두 사람이 지금 산책을 인근에서 산책을 하면서 좀 또 좋게 대화를 좀 하고 있군요. 예. 뭐 도보다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도 다르긴 다릅니다. 예. 요 영상 정에 또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었는데요. 백두산 천지에서 새로운 영상 들어왔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천지 장면 잠깐 저희가 대화 중에 나왔었는데
예, 지금 멀리서 찍은 화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예, 케이블카에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천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 흰 옷 한 분 보이죠? 김정숙 여사입니다. 예. 예. 확실합니까? 아니 흰 옷 입은 사람이 김 여사밖에 없더라고요. 예, 좀 쭉 오늘 봤는데. 부정상 부부 세 분은 이제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 아, 저기가 그 연못이군요. 예, 삼지연공항 근처에 있는 그 유명한 연못. 연못이 3개 있다 해가지고. 예. 삼지연 초대소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렇죠. 아마 이게 도보다리 대화를 연상케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천지에는 여러분들이 함께했고 동부인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단둘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아마 삼지연 초대소 내에 이런 산책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백두산을 그러니까 간다고 이제 알려주고 나서 이제 과연 백두산만 천지만 딱 갔다 올 것이냐, 아니면은 두 정상이 어디 인근에 또 좀 이를테면 뭐 잠깐이라도 구경을 할 것이냐, 그런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봐서는 이제 삼지연도 이제 가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잘 이렇게 좀 관광지를 해서 개발해 놓은 인근 관광지도 이렇게 좀 들러서, 그러니까 너무 호흡이 가쁘게 이렇게 간 건 아니네요. 이렇게 좀 두루두루 좀 보면서 갔고요. 여기는 아마 식당. 네, 오찬을 아마 삼지연 초대소에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지연 초대소. 네, 거기서 오찬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오찬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 참 여러모로 오늘 백두산 뭐 물론 이제 대통령의 바람대로 트레킹까지 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또 끝까지 같이 했고 여러모로 백두산 오늘 다녀온 이건 친교 차원 이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그림뿐만 아니라 뭐 국민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좀 참 어떤 반가운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게끔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프레스센터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면 이제 저희 방송 끝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슬슬 이제 저희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합의한 내용 뭐 일일이 뭐 다 저희가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비핵화 얘기를 했고요. 경협 관련돼서도 지금 세 분의 각자 이제 평가하신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각자 세 분한테 이번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었던 이 평양 남북 정상회의에 대한 나름의 소감을 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저는 뭐 여러모로 참 아주 세심하게 준비도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북측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진심으로 뭔가 이거 환대하는 그런 모습, 또 이것은 결국은 남북한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그 의미이기도 사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감성적인 차원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현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상호 협력을 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뭐 순서대로 가시죠, 최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김정은 위원장의 2박 3일의 여러 일정들과 태도를 보면 정말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른 어떤 정상이 왔을 때보다도 최고의 예우를 다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뭐 거의 아까 가이드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인 것처럼 모든 장소에 거의 함께하고 그 바쁜 시간에 최고 존엄이 저렇게까지 북한에서 정상을 이렇게 예우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이 첫째 인상적이고, 두 번째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평양에 가서 똑같이 하셨어요. 90도 인사하시고 평양 시민들하고 손잡고 평양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이건 그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또 15만 관중 앞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또 천지가 아까 말씀하신 3대가 덕을 쌓아 볼 수 있는 그 맑은 하늘, 또 맑은 천지를 보고 두 사람이 손을 들고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그냥 뭐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게 비핵화,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그리고 정전, 협정,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한반도가 정말 평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에는 다시는 이런 분단된 조국의 아픔들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분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인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회담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열게 하는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었고 또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소중한 성과였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박 3일의 긴 시간 동안 많은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제 신뢰의 어떤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합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수백 회의 회담을 했고 200건이 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 지켜졌거든요, 제대로. 이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예. 그래서 이제 합의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또 우리 국민이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